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너무 반가워요. 다들 도대체 얼굴은 언제 보여줄 거냐? 이제 나타날 때도 되지 않았냐?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요새 살도 이렇게 얼굴에도 붓고 팔뚝에도 막 붓고 뽀동뽀동 살도 쪘고요. 뭐 얼굴에 막 뭐가 나기도 하고 머리도 안 한 지 오래돼서 귀신 마냥 막 그냥 마냥 기르고 있고, 요새 제 꼴이 이렇게 말이 아니라서 출연이 조금 더 꺼려지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은요, 제 오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라는 뜻을 내비치셔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카카오가 드디어 5:1 액면 분할을 실시하고 거래가 딱 재개됐어요.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총이 단숨에 55조 원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5위에 올라서기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시총 6위로 마감을 했죠. 사진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았어요. 이게 바로 액면 분할의 가장 큰 효과죠. 아무튼 그렇다면 카카오는 과연 액면 분할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는 한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 징크스가 뭐냐면 저희 주린이 탈출기에서 공부했었죠. 기업이 액면 분할을 발표하면 사실상 기업 가치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왜냐? 한 주당 가격이 수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까지 하던 것이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국민주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지면 거래량이 늘면서 유동성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와는 별개로 이렇게 수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액면 분할을 발표한 기업들의 수익률을 구간별로 나눠서 조금 보면 보통 액면 분할 공시 이후에는 기대감에 미리 조금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액면 분할이 이뤄진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삼성전자, 네이버 모두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 2015년 이후에 액면 분할을 한 코스피 200 편입 종목 15개 중에 11개 종목이 한 달 후까지의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징크스라는 용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액면 분할 자체가 지속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고요. 분할 이후의 성과는 기업의 실적과 전망, 그리고 당시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액면 분할 징크스를 깰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미래 흐름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기업 실적과 전망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선 1분기 실적 발표는 6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매출액은 1조 21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560억 원으로 76.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수치는 확정은 아니고 저는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증권사마다 추정치가 조금씩 다 다른데 큰 차이는 없으니까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카카오 관련해서 실적을 얘기할 때마다 이 매출 구성표와 함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각 사업부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부문별로 따져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우선 카카오의 사업은 크게 플랫폼 부문과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플랫폼 부문은 또 톡비즈, 포털비즈, 신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톡비즈는 카카오톡과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들이 포함되고요. 카카오톡 광고와 거래형 커머스에서는 선물하기, 톡스토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포털 비즈는 말 그대로 다음 포털과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사업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자회사들이 속해 있어요. 딱 보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포털 비즈는요. 크게 부진하지도 크게 성장하지도 않고 조금 정체되고 소외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톡비즈 부문하고 신사업 부분의 성장 속도가 워낙 가팔라서 그쯤은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부문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1분기의 광고 부문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설 연휴 효과까지 있었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리고 요즘 온라인 홈쇼핑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이런 부분의 매출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톡 비즈 부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하기는 5, 60대 장년층까지도 이렇게 포섭을 하면서 럭셔리, 푸드 이런 고마진 제품으로 라인업이 확대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신사업 부문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 모두 순조로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의 거래액이 21.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량 증가했고요. 대출 중개, 투자 등의 금융거래와 또 결제 비즈니스까지 모두 고르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는 가맹택시 비중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요. 또 카카오티 블루의 이용률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두 사업 모두 영업이익이 적자이기는 한데 올해 손익 분기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콘텐츠 부문은요. 게임, 뮤직, 유료 콘텐츠, IP 비즈니스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 현재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유료 콘텐츠 중에 피코마라는 거고요. 피코마는 카카오의 일본 웹툰 플랫폼이에요. 작년에 전 세계 만화인 매출 1위를 기록했고요. 출시 이후에 매년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진짜 완전 대단한 놈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코마가 콘텐츠 부분의 성장을 대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머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화면 통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렇게 좋았다면 우리한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카카오 본업과 각 자회사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카카오의 각 부문별로 세세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톡 비즈 부문에서 카카오톡 광고는요. 광고주의 수가 작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3만 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형 커머스 부분에서 특히 기대가 되는 내용은 여성 쇼핑 플랫폼인 지그재그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조금 부족했던 패션 카테고리에서도 강점을 갖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커머스 업계의 무게추가 조금 패션 업종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신세계그룹 SSG닷컴도 패션 플랫폼인 W컨셉 코리아를 2,700억 원이나 주고 인수하기도 했고, 또 무신사라는 회사 다들 들어보셨죠?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현재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아마 네이버 쿠팡과는 조금 다른 노선으로 패션 부분의 틈새 시장을 노리려는 전략 같고요. 그래서 지그재그와 함께 아시아 중심의 해외 시장 공략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거래형 커머스 부분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 부문인데 지그재그 인수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보시면 지그재그라는 플랫폼이 거래액도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데다가 또 다른 플랫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무신사 다음으로 그래도 거래액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신사업 부문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맹택시의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고 또 T블루의 이용률도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더해서 1월부터 코엑스 주차장 운영을 개시했고요. 또 택시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유료 멤버십을 출시했는데 이건 택시 기사님들이 손님을 태우는 데 있어서 조금 효율성과 배차 수락률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익 구조를 계속 다양화하고 있어서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액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플러스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3조 3,5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얘기했듯이 카카오페이는 금융거래액과 결제액 모두 확대되고 있어서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카카오페이 증권의 계좌 수 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들 주식에 관심이 엄청 많으니까. 네, 넘어가서 다음으로 콘텐츠 부문에서는 카카오페이지와 피코마가 동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코마의 거래액은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올해 연간으로 단독 거래액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미 웹툰 3위 업체인 타파스 미디어의 지분과 북미 웹소설 플랫폼인 레디시의 지분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까지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콘텐츠 부분에서 조금 새로운 부분이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합병을 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탄생했거든요. 이 회사는 웹툰뿐 아니라 영화, 음악, 영상 이런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기대를 또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요즘 이런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카카오 M이 요즘 인기 드라마죠. 빈센조라는 드라마 제작에 참여를 했고, 앞으로는 이 카카오 엔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의 매출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TV 역시 250만 명이 공식 계정으로 등록을 하면서 이용자 기반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장밋빛 전망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지금으로서는 그러네요. 근데 당연하죠. 미래를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그리는 기업은 없으니까. 근데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더 봐야 하는데, 첫째, 자회사의 상장 모멘텀이죠. 올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예정돼 있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IPO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카카오 엔터는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오보라고 반박을 하긴 했는데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뉴욕으로 향하게 된다면 한국 사업만 하던 쿠팡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요. 왜냐? 콘텐츠 사업은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서 세계 시장이 무대니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자회사들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한다면 카카오는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모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두나무의 지분 가치죠. 4월 현재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율은 21.3%인데요. 최근 두나무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암호화폐 거래 급증으로 두나무의 실적 자체도 이미 엄청 좋아졌고요. 이런 내용은 주식 애소리의 수다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두나무의 1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코인베이스가 시총 858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두나무의 지분 가치 또한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카카오의 본업 성장과 함께 각 자회사들의 사업 영역 확장과 성장이 동시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기대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가치 상승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자회사들의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포함한 예상 시총에다가 지분가치를 곱해서 구한 평가액들을 다 더해주고요. 여기에 또 두나무의 지분가치까지 포함을 해서 적정 주가를 구해봤어요. 저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를 가져왔는데 계산을 하면 적정 주가가 13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만 해도 이미 최고가가 13만 2,500원이었어요. 이미 두나무라든지 IPO 기대감 이런 게 다 주가에 선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어떠냐? 네, 13만 원에서 최고 15만 2천 원까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 액면 분할을 포함해서 다양한 호재를 반영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미 주가가 좀 부담스럽게 오른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신규로 진입을 하실 거면 다시 11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보유 중이시라면 13만원에서 14만원 사이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갈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13만원에서 14만원 사이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런 분석과 달리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목표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이 오를 수도 있다는 부분 같이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놔야 대응할 때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도움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건행투